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 치료로 인해 향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방난임 치료 지원 확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한방 난임치료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는 한방 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있는 보호자보건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대한의사협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산부인과학회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촉구하며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한방 난임 치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에 그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지자체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때 국회에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제가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했었고 이진호 원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5년이 됐는데도 이런 자리가 다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 2024년 1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한방 난임 치료 지원법에 대해서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 산부인과 학회 내에 보조생식술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서의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법 국회 통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대한 안정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법률안의 통과에 대해 반대한다. 국회는 지난 24년 1월 9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 제11조에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의 2항에는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데 소요되는 한방 난임 치료비에 대하여 공적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방 치료가 난임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6억 2천만 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의 김동일 교수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 교수팀은 2015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동국대 일산 한방병원, 강동 경희대병원,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세 개 기관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하였고 상당한 연구비를 투입을 해서 전향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한 임상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임상 시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조군을 생략한 채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과학적으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도 설정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은 2021년에 한국 한의학 연구 이제 그 연구 보고서의 결과가 2021년에 KIOM이라는 한국 한의학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인 Integrated Medicine Research라는 저널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그 연구 보고서와 그 연구 논문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그 연구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진단된 20에서 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치료 주기 4주기 그리고 관찰 주기 3주기 총 7주기 동안의 결과를 이제 도출을 하였습니다. 대상 여성 100명 중에서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하고 90명 중에 13명이 임신을 했고 7주기 동안에 13명
이제 7주기 동안에 14.4%의 누적 임신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누적 임신율과 주기당 임신율의 차이인데, 주기당 임신율은 한 사이클, 한 이제 배란 주기에서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임신할 수 있는 확률이고, 누적 임신율은 저희가 7주기 동안에 치료를 했다고 치면은 그 7주기 전체에서 임신이 된 이제 환자의 분율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4%의 임신율이지만 7주기 동안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주기당 임신율이 2%가 조금 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제로 출산을 한 여성들은 7명에 불과해서 실제로 라이브 버스 레이트, 생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7.8%에 불과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이전의 과거의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원인 불명으로 난임으로 진단된 부부에서 아무 치료를 안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임신을 할 수 있는 임신율이 주기당 2에서 4%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방 치료를 한 군의 임신율, 주기당 임신율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는 군의 임신율과 한방 치료를 받은 군의 임신율이 똑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한방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이제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그 임신한 13명 중에 6명의 환자가 성공적인 임신이 되지 못했는데 그 중에 5명은 자연유산이 됐고 1명은 자궁의 임신으로 결과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제 비정상적인 임신을 한 이제 환자의 퍼센티지가 4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임신을 한 퍼센티지는 38.5%, 그리고 자궁의 임신을 한 퍼센티지는 약 7.7%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나쁘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히스토리컬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체외 수정 시술을 했을 때 유산율은 대략 한 16%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의 임신율은 대략 0.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이런 이제 한방 난임 치료가 임신 후에 유산율에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이제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지자체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결과들을 발표한 결과를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유산율을 보인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조차도 수집하지 않은 보고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원료를 포함하는 한방 제제의 특성상 모체와 태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포함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고, 각종 원료에 대한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부족해서 한방 제제가 오히려 모체와 태아에 유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난임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지원을 악용하여 유효성도 부족하고 오히려 모체와 태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 의심되는 분야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한 지원에 앞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한방 치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여 이를 국민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하고, 그 이후 비용 편익을 분석하여 그 효용에 따라 적절한 치료 적응증을 명시하는 작업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고 난임 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만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요약하면 한방 난임 치료가 난임 부부의 임신율을 높인다는 근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산의 위험을 높임으로써 모체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난임 부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연구 및 자료 확보 및 투명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근거가 없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한 법률안은 처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난임 의사들이 난임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스미디어나 인터넷 등으로부터 얻게 되는 잘못된 정보들을
환자들로부터 떨쳐내서 효과적이지 않은 치료에 매달려서 임신의 적기를 놓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번 얘기한 것 중에서도 특히 안전성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의견 중에 중간에 요 도표를 설명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한산부인과 학회가 그동안 한방 난임 치료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한의계는 한방 난임 치료가 검증됐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방 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한의대 교수들도 논문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만 연구팀의 논문에서도 엄밀하게 설계된 임상시험이 없어서 한방 난임 치료의 효과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논문 또한 임상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효과보다도 안전성입니다.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여러 한약재들이 동물 실험에서 유산이나 기형을 일으키는 독성을 나타냈다는 국내의 연구가 있습니다. 한방 난임 관련 연구나 지원 사업에서 매우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난임 치료 한약이 아주 치명적으로 해로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동국대 김동일 교수가 발표한 한방 난임 치료 임상 연구에서 총 13명이 임신했으나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출산에 실패한 매우 우아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임신에 참여자들은 평균 30대 초반으로 유산 위험이 높은 연령도 아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유산이 나타났지만 대조군이 없는 연구여서 한약의 효과나 유산의 위험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 결과에 대한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 임신 성공률을 높여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유산 위험만 몇 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약 복용 시기에 따른 유산 및 사산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 도표입니다.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고 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김동일 교수 연구에서 한약 복용 중이거나 3개월 이내에 임신한 사람은 총 13명이었고 그중 6명이 출산에 실패했습니다. 당시 김동일 교수의 보고 자료에서는 4개월째와 5개월째에 3명이 임신해서 3명이 모두 출산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절반에 가깝던 출산 실패율이 3개월이 지난 뒤에는 0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다 규모가 큰 데이터는 2016년 연세대 원주대 김춘배 교수 팀에서 보고서에 있습니다.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해 임신한 118명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 복용 중 또는 3개월 이내 임신한 87명 중에서 2명이 사산을 하고 24명이 유산을 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한 31명 중에서 3명만 유산을 하고 사산은 없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진이 김동일 교수의 결과입니다. 처음에 나왔듯이 한약을 복용하고 복용 후 3개월까지는 출산 실패율이 46.2%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개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5개월에는 출산 실패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약 복용하고 3개월 지나고 나서는 그만한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연구 자료고 그 다음에 118명을 연구한 자료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이게 임신만 118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모수가 얼마인지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한 거에서 보면은 이 전체가 118명 중에서 3개월 내에 임신한 사람이 87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유산율은 24명, 그리고 사산은 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산율은 27%, 27.6%, 사산율은 2%입니다. 이것도 3개월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똑같은 자료에서 보면 유산율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31명이 유산을 했다고 합니다. 임신 건수가 31명입니다. 3개월 이상에서는. 그중에 유산율은 9.7%, 3명이 유산을 했습니다. 사산율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에부터 3개월까지는 그렇게 위험했던 상황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똑같은 자료인데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유산율도 떨어지고 출산 실패율도 거의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뒤집어 얘기하면 한방 약품, 이 한약재를 난임으로 복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반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은 얘기 드렸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에서 말씀드리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린 이 도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데이터를 종합하면 임신 시기가 복용 후 3개월 이내면은 3개월 이후에 비해 출산 실패율이 3.6배나 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3개월 후에는 훨씬 더 3개월 전에는 3개월 후에 비해서 출산 실패율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는 통계적인 분석에서도 유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기간 종료로서 조사하지 않은 임산부들이 출산 성공 여부, 한방 난임 산업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현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이거는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서 한방 난임 치료의 안전성을 엄격히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 난임 치료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 사업의 데이터를 산부인과 학회에 제공해 주신다면 한약의 안전성 여부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적인 안정성, 효과성 입증 없는 그 한방 난임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과 시기를 놓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 줄 수도 있는 한방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방안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통과층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학회 출산율은 2018년부터 0.98명, 0.92명, 0.84명, 0.81명으로 떨어지더니 2022년에 0.78명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1월 출생아 수는 1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6%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이 국가적인 위기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없는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지원 확대는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난임 치료 효과성과 안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2019년에 한방 난임 임상 연구를 공모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도표입니다. 이 연구는 결과적으로 100명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 중 13%만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고 한의계에서는 이를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이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도 이 무작위 대조의 임상 시험도 없이 과학적 임상 연구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한방 영역이 과학적 연구가 이 불가능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해도 이 국가적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 목적상 수행된 연구 결과가 이 과학적으로 유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방 난임 치료에 혈세를 투입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미 각 지자체별로 100억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한 것을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 개정으로 한방 측에서는 벌써부터 무차별적으로 한방 치료가 난임 극복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상을 모르시는 국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실효성 확인이 불가능한 이 사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혈세를 투입해야 할지 추측조차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의학 분야에서는 임신과 관련하여 수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수년간의 임상 수련을 통해 난임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그러나 한방 난임 치료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절차와 처방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한의원마다 사용되는 처방의 성분, 복용 기간, 치료 방법 등이 제각각입니다. 표준화된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한방 난임 치료로 주로 사용되는 한약재인 목단피로 인해서
이런 이 자연유산율이 이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 결과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한 산부인과학회 등에서 수많은 문제점 지적을 했음에도 이번 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소한 기존 연구에 대한 사후 추적 연구나 적절한 대조평가 등을 거쳐서 한방 난임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난임으로 고통받는 이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으로 인정되기 전에는 한방 난임 치료 사업의 시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모자보건법에 개정된 내용에도 있다시피 난임뿐만이 아니고 결국 유산과 사산 극복까지도 굉장히 지원의 대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임신은 절대로 임신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출산까지가 완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실은 유산 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그 원인들을 우리가 추정해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되는 시기 때 보통은 수정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8주에서 10주 사이를 보통은 제일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약을 복용했을 때는 아기의 기관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때 유산 확률이 기타 일반 분들에 비해서 유난히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얘기 드리는 게 한약이 유산의 원인이다가 아니고 일단 지금 데이터가 너무 적습니다. 이런 유산의 원인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가는 길을 멈추고 이 길이 맞는지를 돌아다보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의심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지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이후에 이거보다 더 큰 만약에 스터디들이 진행되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 한약 복용했더라도 유산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고. 다만 저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 있는 데이터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현재는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또 그 의심스러운 게 가장 우리가 태아가 위험하다고 보는 요 시기 때 또 복용했기 때문에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이라고 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지자체라든지 중앙부처에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의학적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미 법제화되는 순간 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게 되면 이건 의학적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과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법제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데 법제화된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하는 거고요. 이후에 지금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동안 진행됐던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여기서 제대로 된 스터디들이 진행된 이후에 만약에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그때는 법 개정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너무 시기상조이고 법조항 내에서도 이해상충이 됩니다. 여기서는 난임 지원을 하면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데 그 밑에 보면 유산과 사산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하겠다. 사실 지금 앞뒤가 서로 안 맞는 법적인 구조적 모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이 대국민 홍보가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법제화됐지만은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 한방 난임에 대한 여기 지원 육성을 갖다 한 조례안을 갖다 제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특위가 해서 물론 저도 참여했지만은 전국에 있는 16개 지자체를 다 돌면서 이걸 갖다 홍보했고 각 시도지사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의장들을 만나가지고 여기다 또 설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갖다 제정한다고 했었던 그 지역도 가서 설명을 하고 홍보 활동을 했거든요. 그 결과 상당히 많은 그 지자체에서 포기를 했고 실제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다 적극적인 액션을 갖다가 안 취한 곳이 많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바른 정확한 얘기를 갖다 국민들한테 전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 통과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 법안이 얼마나 잘못된 법안이고 그 다음에
이 한방 난임 치료가 얼마나 효과 없고 결과적으로 더 이 임신율을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형아라든가 사산 등 그 소중한 자원을 갖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걸 갖다가 계속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